지오야 지오야. 교재 180페이지. 쌤이 지오 치면 나는 슬퍼할 거야. 교재 180페이지 얘들아. 쌤 13개 맞췄어요. 12개인가 13개인가 이렇게. 한개 차이가 제시가. 얘들아 한 개 차이로 제시가 아니라 6개 차이로 제신 거야 그러면. 6개를 틀린 거잖아. 자 봅시다. 180페이지 펴셨나요? 해도 돼? 쌤은 뭐 거꾸로 찍으셨는데. 여기 다음에 아, 맞네. 뾰족하게 튀어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외책 안 들고 왔어. 외책 잃어버렸어. 복수다. 자 볼게요. 180페이지 할게 얘들아. 우리 조금만 집중할까요? 책 다 폈어. 얘들아 180페이지. 건이야 미안 쌤 반대로 접었다. 180페이지. 자,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간고사 때 공부하면서 뉴턴 운동법칙 3가지 공부했었는데 기억나? 네. 정말? 뉴턴 운동 첫 번째 법칙이 뭐였지? 땡. 관절. 뉴턴 운동 첫 번째 법칙이 관성 법칙이었어. 자, 그래서 다시 이야기할 거야. 오늘 관성 법칙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볼 건데, 성빈아, 해도 돼? 자, 자훈이랑 수빈이도 고개 들고. 자,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얘들아 이 관자는 습관할 때 관자고요. 성은 성질할 때 성자입니다. 그래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을 습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관성은 물체가 원래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말합니다. 물체가 원래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그래서 모든 물체, 이때 관성의 크기는 얘들아, 관성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물체의 질량의 크기에. 그러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들은 다 질량 가지지. 그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들은 관성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정지한 물체는 계속 어떤 상태를 유지하려고 할 거야? 다시 얘들아, 관성의 종류에는 2가지가 있어. 정지한 물체는 계속 원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 어떤 상태를 유지하려고 할 거야? 그렇지,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야. 이것을 우리가 정지관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그럼 운동하는 물체도 계속 원래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 얘들아,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빠르기와 방향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것이고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거지. 그럼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뭐라고 이야기할까? 등속도. 그렇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해서 원래 운동 상태를 유지하면서 등속도 운동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러한 관성을 운동관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얘들아, 분필 지우개 지금 어떤 상태야? 분필 지우개 어떤 상태야? 정지 상태지. 근데 움직이네. 얘들아, 왜 움직여? 왜 움직여? 정지 상태인데 왜 계속 정지 상태를 유지하지 않고 움직였어? 그렇죠. 힘을 가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지한 물체가 계속 정지하고 운동하는 물체가 계속 운동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 힘을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할 거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해서 등속도 운동한다.
그렇지만 얘들아, 힘이 작용한다 해도 모든 물체는 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정지관성의 예시들을 들 건데, 정지관성이라고 하면 원래 어떤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해야 돼? 정지 상태였을 때 정지관성이라는 거야. 자, 봅시다. 집에 가는 길에 선생님 버스 타고 갈 건데, 버스는 달릴 때 타야 돼? 멈춰있는 버스를 타야 돼? 멈춰있는 버스를 타야겠지. 얘들아, 달리는 버스에 점프해서 매달려 가진 않을 거잖아. 버스가 정류장에 멈추면 나는 정지한 버스를 타서 버스 안에서 정지하고 있을 거야.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때 버스에 탄 승객은 정지관성에 의해서 계속 정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버스 기사님이 급 출발을 한 거야. 부항하고 급 출발을 하셨어. 그럼 그 순간 버스에 탄 승객은 어디로 넘어지게 돼? 뒤로 넘어지게 되지, 얘들아. 왜 뒤로 넘어져? 계속 어떤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내 몸은 계속 여기 있고 싶은데 버스가 부항하고 출발해버렸기 때문에 몸이 뒤로 쏠리는 거야. 뒤로 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자,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또 다른 예시 보겠습니다. 컵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컵 위에다가 두꺼운 종이를 올려놓고 종이 위에 다시 동전을 올려놨어. 자, 그러면 이때 동전, 종이, 컵 모두 정지 상태였던 거야. 그런데 내가 이때 종이를 빠르게 샥 하고 뺐어. 빠르게 샥 하고 빼는 순간 동전은 어떻게 돼? 그대로 어디로 들어가지? 컵 안으로 쏙 들어가게 되겠지. 다시 한 번 더 얘들아. 이때 이 동전은 원래 어떤 상태였다고요? 정지 상태였다고요. 그러면 내가 종이를 빠르게 슉 하고 빼더라도 동전은 계속 어떤 상태 유지하고 싶습니까? 정지 상태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럼 정지한 상태에서 중력을 받아서 자유낙하 운동을 하게 된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정지관성입니다, 얘들아. 정지관성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지진파 측정기 볼 거야. 지진파 측정기. 지진파 측정기에서는 여기 용수철에다가 추를 매달아 놓고 추 끝에 펜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원통에다가 이 기록을 할 거야. 이 지진파를 기록을 할 거야. 그럼 땅이 흔들릴 때 추는 계속해서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잖아. 근데 이 지진파 측정 장치의 종이가 땅이랑 같이 흔들흔들 움직이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 펜이 이 지진파 측정 종이에다가 얘가 흔들흔들 움직이면서 지진파를 기록하더라 라는 이야기 해주는 겁니다. 될까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천장에다가 실을 연결하고 실 A라고 할게요. 다시 추를 연결하고 추에다가 다시 실을 연결했어. 실 B라고 할게요. 자, 그럼 이때 실 A, 추, 실 B 모두 정지하고 있는 상태지. 그런데 내가 이때 실 B를 자꾸 빠르게 당겼어. 실 B를 자꾸 빠르게 당겼어. 그럼 추는 계속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원래 상태 뭐였는데요? 정지한 상태. 정지 상태 유지하고 싶지. 그럼 추가 계속 정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 A가 끊어질까요? 실 B가 끊어질까요? 실 A가 끊어지면 추가 계속 정지 상태야? 아니죠? 누가 끊어줘야 돼? 실 B가 끊어진다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힘을 가해도 얘들아 관성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이 관성을 나타내게 되고 정지 관성에 의해서 계속 물체는 정지하려 하기 때문에 앞으로 뒤로 넘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동그라미 칠게요, 얘들아. 정지 관성의 예시에다 동그라미 칠게요. 첫 번째 승객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승객. 버스에 탄 승객 동그라미. 자, 그 다음 두 번째 어디에 동그라미 쳐야 될까? 동전. 그렇지. 동전. 관성을 나타내는 대상 동전. 그 다음 세 번째 어디에 동그라미 쳐야 될까? 뭐라고? 추. 그 다음 네 번째 어디에 동그라미 쳐야 될까? 어디에 동그라미 쳐야 돼요, 얘들아? 한 번 더 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운동 관성의 예시들 볼 거야.
자, 버스가 앞으로 운동하고 있어. 달리고 있어. 그럼 버스 안에 서 있는 승객은 어떤 상태인 거야? 같이 운동하는 거지, 얘들아. 버스랑 똑같은 속도로 같이 운동하는 거야. 승객 정지한 다음에 이렇게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랑 승객은 같이 운동하고 있는 거야. 이때 승객도 앞으로 운동 중인 거야. 그럼 이때 버스를 정지시켰어. 끼익 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그럼 이 순간 승객은 어디로 넘어지게 될까? 앞으로 넘어지게 된다는 거야. 승객은 앞으로 운동하고 있는 운동간섭에 의해서 계속 앞으로 운동하려고 하지요. 그럼 버스가 멈췄을 때 승객의 몸만 앞으로 쏠려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넘어진다. 그럼 이거랑 똑같은 원리가 뭐냐면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길을 걷다가 돌부리에 걸린 거야. 그럼 돌부리에 걸리는 순간 어디로 넘어진다? 앞으로. 몸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발이 걸렸기 때문에 앞으로 넘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얘들아,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끼익 하고 급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도 똑같은 거야. 끼익 하고 급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이때 운전자 또는 승객은 앞으로 몸이 쏠리려고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매야 된다? 안전벨트 매줘야 된다. 관성에 의해서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안전벨트 매줘야 한다. 그 다음 마지막 얘들아, 망치인데요. 망치는 자루에다가 망치 자루에 망치 머리가 끼워져 있는 거야. 망치 자루에 망치가 머리가 이렇게 끼워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머리를 가지고 꿍꿍꿍 하고 부딪힌단 말이야. 근데 사용하다 보면 얘가 헐거워져. 망치 자루에서 망치 머리가 조금 빠진단 말이야. 그럼 다시 꽉 끼워 넣어줘야 되잖아.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냐면 망치 자루랑 망치 머리를 그냥 망치를 얘들아 이렇게 들고 아래에다가 땅바닥에다가 쾅 하고 내려치면 돼. 자, 그럼 얘들아 내려치는 동안 망치 자루, 망치 머리 전부 다 어디로 운동하지? 아래로 운동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땅바닥에 부딪히는 순간 자루는 멈췄지요. 근데 망치 머리는 계속 무슨 간성에 의해서? 운동간성입니다, 얘들아. 아래로 내려가는 운동간성에 의해서 아래로 내려가게 되고 꽉 끼워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얘들아 동그라미 칠게요. 첫 번째 어디에다 동그라미 칠까요? 그렇죠. 승객의 동그라미 칩시다. 승객의 운동간성에 의해서 승객은 앞으로 넘어진다. 자, 두 번째 누구한테 동그라미 칠까요? 달리던 사람한테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지요. 그다음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승객 운전자인가요? 운전자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얘들아 망치 자루의 동그라미야 망치 머리의 동그라미야? 머리입니다. 운동간성입니다. 그래서 얘들아 문제에서 관성에 대한 예시로 올바른 것을 골라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다음 중 관성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문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잖아. 그럼 운동관성과 정지관성을 구분해야 되는 거야. 이해될까요? 다시 얘들아 관성이 옳은 것을 골라라 하면 이거 전부 다 골라도 되는 거야. 그럼 다음 중에 운동관성을 골라라 라고 하면 여기서만 골라야 되는 거야. 정지관성을 골라라 라고 하면 여기서만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관성의 예시도 알아야 되지만 운동관성과 정지관성도 구분해줘야 돼. 따라서 뉴턴 운동 제1법칙 관성법칙은 이거야. 물체 작용하는 힘이 없다면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 상태를 유지할 거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등속도 운동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관성 법칙입니다. 이해될까요? 자, 뒤로 넘어오셔서 친구들은 181페이지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교재에 있는 친구들은 181페이지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자, 오늘은 얘들아 공식 딱 4개만 볼 거야. 공식 4개 다 외우고 가자. 다 외우고 가자. 먼저 운동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운동량의 정의 자체는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효과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리고 운동량은 이제부터 기호로 쓸 거야 얘들아. 운동량의 기호는 P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량, 물리량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값은 2가지야. 물체의 질량이 얼마나 큰지, 물체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질량에 비례하고 속도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운동량의 크기 P는 M 곱하기 V다. 이렇게 써줄 거야. 기호로 쓸 거야, 선생님이랑은. 운동량 P는 M 곱하기 V다. 다시 얘들아, P가 뭐라고요?
운동량 M이 뭐라고요? 질량 V가 뭐라고요? 속도입니다. 우리 앞에 다 썼던 기호들입니다. 새로 나온 기호는 운동량밖에 없어. 자, 그러면 이때 단위도 볼 건데 운동량의 단위는 질량과 속도의 단위 곱과 같아. 질량의 단위 어떻게 됐지? 킬로그램. 속도의 단위는 어떻게 됐지? 미터 퍼 세컨드. 그럼 운동량의 단위는 어떻게 되냐면 둘의 곱이니까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컨드. 끝. 태호야, 책을 너무 가까이 보는 거 아니야? 그렇게 집중을 해도 괜찮은 거야? 태호야, 책에 빨려 들어간 줄. 다시. 그리고 이때 운동량의 크기를 이와 같이 나타내는 거고 방향도 볼 거야. 방향이 있는 물리량이야. 자, 질량은 방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물리량이야. 속도는 방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속도는 방향 있잖아. 그래, 봐. 운동량의 방향은 그 속도의 방향과 똑같다라는 거야. 속도의 방향이 오른쪽이면 운동량의 방향도 오른쪽. 속도의 방향이 왼쪽이면 운동량의 방향도 왼쪽이더라. 그러면 운동량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랑 계산해 볼게요. 물체 A는 질량이 3kg이고요. 오른쪽으로 2m/s로 운동을 합니다. 물체 B는요, 질량이 2kg이고요. 오른쪽으로 3m/s로 운동합니다. 물체 C는요, 질량이 3kg이고 왼쪽으로 2m/s로 운동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때 운동량 계산해 볼 거야. A 운동량의 크기가 얼마야? 3 곱하기 2는 6, 그치? 이때 A는 운동량이 6kg/m이다. 자, 그럼 다시 B도 보겠습니다. B 운동량의 크기 얼마야? 6kg/m이다. C 운동량의 크기는 얼마야? 똑같이 크기는 6kg/m야. 크기만 계산할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방향을 봐야 된다고. 운동량은 방향이 있는 물리량이라고 없는 물리량이라고? 있는 물리량이라고. 자, 방향은 누구의 방향과 똑같다고? 속도의 방향과 똑같다고. 우리 중간고사 때도 공부했던 것과 같이 방향을 가지는 물리량은 오른쪽 왼쪽으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하자라고 이야기했었지요. 그러면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둘게요. 그럼 A는 속도가 플러스 2가 되는 거지요. 그럼 B는 속도 어떻게 표현할 거야? 다시 한 번 더. 플러스 3. C는 속도 어떻게 표현할 거야? 마이너스 2라는 거야, 얘들아. 왼쪽이니까 이해될까요? 그럼 다시 A의 운동량 어떻게 표현할까요? 플러스 6인 거야. B 운동량 얼마예요, 얘들아? 플러스 6인 거야. 속도의 방향이랑 똑같으니까 C 운동량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6인 거야. 될까? 그럼 질문이요. A랑 운동량이 똑같은 것은 B입니까? C입니까? B라고 이야기해줘야 돼. 운동량이 똑같다는 것은 운동량의 크기와 방향이 같다라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A와 C는 운동량 서로 다른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기억합시다, 얘들아.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과 똑같은데 방향은 부호로 나타내자라는 겁니다. 방향은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로 나타냅시다 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로 나타냅시다. 될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충격량입니다. 잠깐만, 누가 자? 아니지. 잠자는 소리 들리네. 충격량 보겠습니다. 얘들아, 충격량의 정의는 충격의 총량입니다. 충격 한 글자로 뭐야, 얘들아? 쾅이라고 꼭 매년 말하더라, 얘들아. 충격 한 글자로 뭐야? 우리가 아는 물리량으로 표현해야 돼. 쿵 아니고 쾅 아니고 힘이야, 얘들아. 힘. 힘이야. 그래서 충격량은 이제부터 기호로는 I로 나타낼 건데, 충격량은 I로 나타낼 건데, 충격의 총량이기 때문에 힘과 시간의 곱으로 나타내. 그래서 충격량은
F 곱하기 T인데 얘들아 선생님 델타 T라고 쓸게. 얘들아 델타 기억나니? 델타가 무슨 의미 가진다 했지? 그렇죠. 변화량입니다. 그래서 델타 T라고 하면 시간의 변화량 내지는 걸린 시간, 힘을 가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충격량도 마찬가지로 단위 볼 건데 힘의 단위 어떻게 되지요? 뉴턴. 그 다음 시간의 단위는 어떻게 되죠? 세컨드. 그럼 충격량의 단위는 힘과 시간의 곱이니까 뉴턴 세컨드 이렇게 표현해주면 된다는 거야. 자, 그리고 방향 볼 거야. 얘들아 힘 방향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시간의 방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충격량의 방향은 누구의 방향과 똑같겠구나? 힘의 방향과 똑같겠구나. 그리고 방향은 무엇으로 나타내자고요? 한 번 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로 나타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격량은 얘들아 이런 거야. 충격량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어떤 물체의 질량이 5kg입니다. 이때 이 물체에게 오른쪽으로 6N의 힘을 2초 동안 일정하게 가했다라고 할게요. 그럼 이때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 되겠습니까? 얼마? 그렇지. 12N 세컨드. 여기서 질량 써 안 써? 안 써 얘들아. 충격량을 힘과 시간의 곱으로 나타내는 거야. 6이 12라고 이야기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자, 그런데 얘들아 이와 같이 힘이 일정하게 가할 수도 있지만 시간에 따라 힘의 크기가 변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방금처럼 시간에 따라 힘이 일정하다면 시간에 따라서 작용한 힘이 일정하다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줄 건데 6N을 2초 동안 가했다.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겠지만 시간에 따라서 힘의 크기가 변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야. 이번에는 2초 동안 힘을 줬는데 이렇게 줬대 얘들아. 0초일 때 힘이 0이었고 힘이 점점 증가해서 2초일 때 6N이 되게끔 힘을 준 거야. 다시 한 번 더. 이번엔 물체에게 이와 같이 힘을 가하였다라는 거야. 이와 같이 2초 동안 힘을 가하였다. 그럼 이때도 가한 충격량 계산해 볼 건데 똑같이 12N라고 말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잖아 얘들아. 얘는 계속 6N으로 2초 동안 준 거고 얘는 0N, 1N, 2N, 3N, 4N, 5N, 6N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때는 12N가 아니야. 얼마가 있을까? 맞아. 6이야 얘들아.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이때 그래프 아래 면적의 넓이로 계산하는 거야. 사실 0초부터 2초까지 6N의 일정한 힘을 가했다. 얘들아 오늘 왜 이렇게 힘들까? 괜찮을까? 오늘 무슨 일 있을까? 학교에서 뭐 했을까? 아무것도 안 했을까? 그냥 졸릴까? 자, 이때 얘들아 가한 충격량이 12N라 그랬잖아. 이 12N는 이 그래프 아래 면적의 넓이와 똑같습니다. 될까요? 그럼 이때 가한 충격량도 그래프 아래 면적의 넓이와 똑같고 이 면적의 넓이가 얼마다? 6N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얘들아 다시 한 번 더.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 고 그 다음에 힘 시간 그래프에서 아래 넓이랑 같아. 힘 시간 그래프의 아래 넓이랑 똑같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힘 시간 그래프 아래 면적이 사각형이든 삼각형이든 곡선형이든 사다리꼴이든 상관없이 그래프 아래 면적의 넓이가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요? 충격량이라고요. 자, 어떤 물체의 힘을 0초부터 4초까지 다음과 같이 가하였다. 이때 이 물체가 4초 동안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구해주세요. 동윤아, 이때 0초부터 4초까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 얼마게?
얘들아, 힘, 시간 그래프 나왔지? 그러면 충격량 구하려면 뭐 찾으라 그랬지? 넓이 찾으라 그랬지? 아,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 얘들아.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야 되네. 그럼 사다리꼴의 넓이는 밑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럼 2 더하기 6 곱하기 4 나누기 2 하니까 얼마 나왔어? 16이야. 이때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16N 세컨드이다라고 바로 이야기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그래프 아래 면적의 넓이라는 건 뭐냐면, 선생님이 0초부터 4초까지 그래프 아래 면적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어. 그럼 0초일 때는 0,2의 값을 가져. 0초일 때 2N. 그 다음 4초일 때는 4,6의 값을 가져. 4초일 때 6N. 그럼 이때 0초부터 4초까지 그래프 아래 면적의 넓이는 X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때 이 수선과 그래프와 X축이 이루는 면적을 그래프 아래 면적의 넓이라고 합니다. 수학시간이나 과학시간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는 얘들아 0,0이었고 2,6이었으니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삼각형이 되는 거지만 이때는 이만큼이 그래프 아래 면적의 넓이가 되는 거야. X축과 이루는 면적의 넓이를 구해야 됩니다. 될까요? 한 번 더 해보자. 한 번 더 해보자. 자, 이때 0초부터 4초까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세요. 그래프 아래 면적의 넓이입니다. X축과 이런 면적이거든, 얘들아. 그럼 이렇게 색칠되겠지요. 될까요? 자, 그럼 0초부터 2초까지 면적의 넓이 얼마? 12. 사각형이야, 얘들아. 6이 12. 그 다음 2초부터 4초까지 면적의 넓이 얼마야? 2, 4. 그러면 이때 총 받은 충격량은 16N 세컨드인 거야. 이해될까요?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다시 얘들아. 그러면 이때 물체가 0초부터 4초까지 받은 충격량 아니라 평균 힘을 구하래, 얘들아. 평균 힘. 다시 여기서 먼저 물어볼게. 0초부터 2초까지 받은 평균 힘은 얼마야? 평균 힘. 6N이야. 계속 6N을 받았으니까 그냥 평균 힘도 몇 N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면 돼. 6N. 다시 얘들아, 여기서 0초부터 2초까지 받은 평균 힘을 구하여라 라고 해. 몇 N이야? 3N. 그치, 얘들아. 이때는 0에서 2초까지 힘이 일정하게 증가해서 전체 받은 충격량이 6N 세컨드잖아. 근데 2초 동안 받았으니까 이때 평균 힘은 3N이라고 이야기할 거지요. 여러분 방금 어떻게 계산했어? 왜 3N이 나왔지? 2분의 6으로 계산했지. 맞습니까? 2초분에 3N 세컨드로 계산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3N이 나온 거야. 다시 한 번 더 얘들아. 이때 계산해보자. 0초부터 4초까지의 평균 힘은 그럼 이때는 몇 N이야? 그쵸, 4N이지. 어떻게 계산했어? 다시 한 번 더. 4초분의, 아니야, 기울기 아니야. 4초분의 충격량 16N 세컨드인 거야. 4분의 16으로 계산한 거야, 얘들아. 이해될까? 이해될까? 그럼 여기서도 똑같아. 선생님, 얘네 그래프가 이상하게 생겼는데 상관없어. 상관없어. 어쨌든 0초부터 4초까지 충격량 총 얼마 받았지? 16 받았지. 그럼 이때 받은 평균임도 4초분의 얼마 계산하는 거라고? 16N 세컨드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평균 힘을 이렇게 이야기하자는 거야. 평균 힘이란 시간분의 힘을 가한 시간분의 충격량이구나 라는 거야. 기울기 아닙니다. 기울기 아닙니다. 기울기랑 무관합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이 값이 결국에 평균 힘 F가 되는 거야. 단위는 뭐겠어, 얘들아? 세컨드분의 뉴턴 세컨드. 그치, 결국에 다시 뉴턴이 되는 거야. 힘의 단위니까 뉴턴인 거야. 얘들아, 근데 이거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니? 보세요. I는 F 델타 T지. 다시, I는 F 델타 T지. 그럼 F는 뭐야? 델타 T분의 I. 끝. 이해될까?
다시 얘들아. I는 F 곱하기 델타 T라면요. 그럼 F는 델타 T분의 I. 당연한 이야기잖아. 이걸 공식이랍시고 주는 거야, 얘들아. 근데 델타 T는 델타 I라고 정해도 돼요? 아니, 안 돼요. I라고 적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우리는 이와 같이 평균 힘을 나타낼 거고, 평균 힘은 F를 의미하는 거고, 단위는 뉴턴이 되는 거야. 단위 뉴턴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하나만 더 하자. 하나만 더 하자. 오늘 더운가, 얘들아? 왜 이렇게 기온이 없을까? 피곤한가? 자, 이때 물체가 0초부터 5초까지 다음과 같이 힘을 받았다. 그래프 아래 면적의 넓이는 40N/S이다. 이때 0초부터 5초까지 평균 힘을 구하여라. 얼마 얘들아? 다시 한 번 더. 8. 그냥 어떻게 계산하면 돼? 5초분의, 그치? 40N/S인 거야. 될까요? 그럼 평균 힘은 8N이다. 얘 20 볼 필요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얘들아.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하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기억을 좀 더듬어 보자. 힘을 가하지 않으면 물체는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 그랬지. 그럼 반대로 힘을 가하면 물체는 무엇이 변한다? 운동 상태가 변한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다시 한 번 더. 물체에 힘을 가하면 물체는 운동 상태가 변화한다. 힘이란 운동 상태 변화의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야. 자, 운동 상태는 빠르기랑 방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속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속도. 자, 힘을 가하면 속도 변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힘을 가하면 속도 변화가 있다. 여기까지 될까? 자, 고개 들어봐, 얘들아. 봐봐. 힘을 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힘을 가했다. 그러면 충격량을 가했다라는 거야. 이해될까? 되겠습니까? 그럼 충격량을 가하면 힘을 가한 거지. 힘을 가하면 속도가 변하지. 그럼 속도가 변화하면 운동량도 변화하겠다는 거야. 이해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때 다시 이렇게 표현을 하게 하는 거야. 힘을 가했다라는 표현 대신에 충격량을 가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야. 그럼 충격량을 가했더니, 힘을 가했더니 이때 운동량의 변화가 생기더라 라는 거야. 이해될까요? 힘을 가하면 운동 상태 변하잖아. 속도 변하잖아. 그럼 충격량 가하면 운동량의 변화가 있어 라고 이야기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들 사이의 관계식을 나타낸 게 충격량을 가하면 그만큼 운동량이 변해요. 충격량이 곧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는 거야. 충격량은 곧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얘들아, 기호로도 다시 쓸게요. 충격량 기호 못 쓰기로 했지요? 아이, 운동량은 기호 못 쓰기로 했지요? P. 근데 얘들아, 변화량은 못 써야 돼요. 델타. 그렇지.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은 어떻게 쓰죠? 오케이, 델타 P. 자, 얘들아, 이 식 계속 조금 더 넓혀볼게. 자, 충격량은 어떻게 계산하지? 충격량의 정의에 따르면 충격량은 F 곱하기, 그렇죠, 델타 T. 자, 그리고 운동량의 변화량은, 성빈아, 운동량의 변화량은, 모든 변화량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중값 빼기 처음값입니다.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거야.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과 같다라는 거야. 자, 그럼 다시 얘들아, 이제 이걸 조금 더 편안하게 쓰기 위해 선생님이 어떻게 쓸 거냐면 그냥 나중 값은 P라고 쓸게. 처음 값은 P 제로 요렇게 쓸게요. 그냥 우리끼리 약속인 거야, 얘들아. 앞 뒤에 제로가 붙으면 처음 값이야. 안 붙으면 나중 값이야. 이해될까?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입니다. 라는 뜻이야. 자, 그럼 얘들아, 나중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나중 속도겠지. 처음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처음 속도. 얘들아, 질량은 변해 안 변해? 물체? 안 변하지. 뭐만 변한 거야? 속도만 변한 거지. 그럼 질량으로 묶어도 될까요? 그럼 질량으로 묶으면 m 곱하기 어떻게 표현해? v 마이너스 v 제로지. 다시 얘들아,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는 곧 뭐야? 델타 V. 그렇지, 델타 v 속도 변화량인 거야. 그래서 이 식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m 델타 v 이렇게도 표현해. 델타 p 이꼴 m 델타 v야. 어차피 물체가 운동량 변할 때 질량은 변화하지 않고 속도만 변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시 얘들아, 다시. 그럼 이렇게 5개의 식은 전부 다 같다는 거야. 될까? i는 델타 p고 i는 f 델타 t고 델타 p는 p 마이너스 p0이자 m 곱하기 델타 v지. 그럼 m 곱하기 델타 v는 다시 뭐랑 같다? f 델타 t랑 같다는 거야. p 마이너스 p0는 뭐랑 같다? f 델타 t랑 같다는 거야. i랑도 같다는 거야. 이 5가지는 전부 다 서로 같다는 거예요. 이 5가지 식으로 우리 다 풀 거야. 될까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봐. 문제에서 충격량을 물어보는데 힘도 안 주고 시간도 안 줘. 물체의 질량과 속도만 주는 거야. 그러면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인데 힘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가 아니라 우리는 질량 알려줬고 속도 변화량 알려줬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해. 그 운동량의 변화량이 곧 무엇이 되는 거다? 충격량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얘들아, 이 식 가지고만 풀 건데 이 식을 조금 한 번만 번역을 할게.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지. 그러면 나중 운동량에 대한 식 하나만 더 써보자. 델타 P는 다시 델타 P는 P 마이너스 P 제로지. 그럼 P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 P는 이 식 그대로 써봐 얘들아. P는 이 식 이용해서 P는 나중 운동량 P는 그쵸? 델타 P 더하기? P0 넘기는 거야. P0 더하기 델타 P이다. 얘들아, 이런 거야. 선생님이 어제 키가 165cm였거든? 근데 내 키가 얼만큼 변했냐면 어제에서 오늘까지 플러스 2cm 변했어. 그럼 오늘 키 얼마야? 얼마야? 167cm인 거잖아. 이해될까? 내 나중 키는 처음 키에다가 키의 변화량 더한 거잖아. 이해될까? 그러면 나중 운동량은 처음 운동량에다가 운동량의 변화량 더하면 된다는 거야. 이해될까? 꼭 더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야. 얘들아, 내가 지금 어제랑 오늘이랑 키 비교했더니 키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2cm야. 그럼 나 오늘 키 얼마게 얘들아? 163일 거잖아. 내 나중 키는 처음 키에다가 키의 변화를 그냥 더해주면 되는 거야. 플러스가 됐든 마이너스가 됐든.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때 운동량의 변화량은 어떻게도 나타낼 수 있다 그랬지?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으로 나타낼 수 있어. 그래서 나중 운동량은 처음 운동량 더하기 충격량으로도 표현한다는 거야. 이해될까? 얘들아, 사실 이거 두 개 같은 식이야. 근데 문제 편의에 따라서 이 식을 쓰기도 해서 하나 더 쓰는 거야. 같은 식이야. 델타 P는 P 마이너스 P0이다. 그럼 P는 P0 플러스 델타 P네. 그리고 I랑 똑같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P는 P0 플러스 I네. 이 식도 근데 자주 쓰여서 우리 외울게요. 이거 두 개 가지고 있으면 얘들아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계산 문제는 다 이 안에서 끝나요. 계산 문제는 이 안에서 끝나요.
자, 이 킬로그램의 정지한 공이 있는데 내가 이 공에 힘을 가했더니 공이 4m/s로 운동하게 되었다. 이때 내가 공에 가한 충격량을 구하세요라고 합니다. 얼마 얘들아? 8Nm/s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다시 봐봐. 처음 운동량 얼마였어요? 처음 운동량 얼마였어요, 친구들? 그렇지, 정지하니까 0. 나중 운동량 얼마 된 거야? 2, 4, 8kg/m인 거지. 그럼 운동량이 얼마 변했어? 8만큼 변했지. 그럼 충격량을 얼마 가한 거다? 8 가한 거다 라고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근데 선생님, 운동량의 변화량은 8kg/m잖아요. 그럼 충격량이 8Nm/s라고 이야기해도 되나요? 이거 확인 한번 해보자. 자, 충격량의 단위 Nm/s, 운동량의 단위는 kg/ms지. 자, 힘의 단위 뉴턴은 어떻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F는 mAh. 될까? 얘들아, 이것까지만 하자. 힘의 단위 뭐라고요? 뉴턴이라고요. 그 다음 질량의 단위 뭐지요? 킬로그램이지요. 그 다음 가속도의 단위 뭐지요? 그렇죠. 미터/세컨 제곱이지요. 그럼 뉴턴은 그 kg/m/s 제곱이랑 똑같다는 거야. 될까? 그럼 충격량의 단위 뉴턴/세컨드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세컨 제곱 곱하기 세컨드인 거지. 그럼 세컨드 약분돼서 kg/m/s라는 거야. 이해될까? 그래서 이때 운동량의 단위인 kg/m/s랑 충격량의 단위인 Nm/s는 서로 같은 단위구나. 운동량이 8 변했다면 충격량도 8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거야. 8kg/m/s 변했다? 그럼 8Nm/s 변했다라고 이야기하겠다는 겁니다. 될까요? 많이 힘들어? 성빈아 힘들어? 얘들아,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 저 영상만 잠깐 멈추고 올게. 모르는 거 나머지 질문에 도전. 가은아, 나머지 질문. 앉아. 일어나. 우리 동성. 얘기하는 동성, 도약하는 놀이. 너네 시험 우리 통과 마지막 날치지? 1월 3일. 7월 3일. 7월 3일에 시험 치고 7월 2일에 직보하고, 쌤 이거 직보 일정 다시 잡아줄게. 7월 2일에 직보하고 7월 6일 하루 쉬어. 7월 6일 월요일은 쉬어. 그리고 7월 13일에 월요일에 다시 이때 얘들아 썸머 개강합니다. 썸머 때 뭐 하냐면, 한 번씩 물어보시는 분들 계셔봐. 썸머 때는 2학기 때 얘들아 뭐가 남았냐면 화학 파트에서 산과 연기 중화 반응, 그 다음에 산화 환원 반응, 그 다음 물리 파트에서 전기 파트 들어가는 발전기, 전자기 유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해당 단원 2학기 때 들어가는 내용 중에서 어려운 단원들 4주 특강 들어가고 바로 내신 대비 들어갑니다. 그래서 너네 이때 하루 쉬고 그 이후로 쉬는 날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중학생 아니고 초등학생 아니라서 고등학생 때부터는 방학은 얘들아 공부하는 시기지 쉬는 시기가 아니야. 얘들아 착각하면 안 돼. 방학은 그냥 학원을 겁나 돌리는 시기지, 내가 집에서 뭐 방학을 알차게 보내겠다, 편안하게 보내겠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애들 다 공부하는데 너네 공부 안 하면 너네가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거야. 자, 갈게요. 응? 방학이 조금 더 뒤에 7월 20일 이쯤에. 거의 2분의 1을 한 올림을 해. 한 달 안 돼. 한 달 안 돼. 4주, 3주? 이 정도 돼. 자, 갈게요, 얘들아. 182페이지 펴주세요. 근데 그거 빼곤 내가 너보다 못할걸? 얘들아, 182페이지.
자, 볼게요. 182페이지 책 펴. 얼마 안 남았잖아, 얘들아. 좀만 더 하자. 자, 182페이지 그래서 운동량과 충격량 사이의 관계 이야기하는 거고, 얘들아, 충격량 이꼴 운동량이다라고 말하면 틀려. 충격량 이꼴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줘야 되는 거야. 충격량 이꼴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과 같다 라고 이야기해줘야 돼. 그래서 쌤 쉬는 시간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거 유도하는 방법이 있거든.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잖아. 힘 곱하기 힘을 가한 시간인데요,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정의할 수 있지. 그러면 질량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야. 그런데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지요, 곱하기 시간이니까 시간 약분되면서 힘 곱하기 시간은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 즉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이렇게 유도도 가능합니다. 오케이? 근데 유도는 그냥 오늘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러분은 그냥 바로 꺼내시면 됩니다. 충격량 이꼴 힘 곱하기 시간이자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라고 이야기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될까요? 자, 그럼 얘들아 이거 연습 한번 해보자. 계산 한번 해보자. 고개 드시고요. 질량이 1kg인 공이 오른쪽으로 3m/s로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 물체에다가 2N의 힘을 4초 동안 준 거야. 그럼 4초 후에 물체의 운동량이 얼마가 되었는지 구해봅시다. 다들 아는 상황인 거지? 계산하고 있는 거지? 얼마야? 얼마야? 나왔어? 자, 얘들아. 이 식 그대로 쓸 거야. 지금 우리 나중 운동량 구하자 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럼 처음 운동량 더하기 운동량의 변화량 또는 처음 운동량 더하기 충격량이지요. 자, 처음 운동량 얼마였습니까? 3이었습니다. 충격량 얼마입니까? 8이지요. 그냥 물어본 거는 3 더하기 8 물어본 거잖아. 그러면 4초 후 나중 운동량은 3 더하기 8 얼마입니까? 11kg m/s. 끝! 이해되겠습니까? 얍. 될까요? 얍. 한 번 더 해보자. 이번에는 질량이 2kg인 물체가 오른쪽으로 3m/s로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 물체에다가 힘을 5N의 힘을 일정하게 2초 동안 주었다. 2초 후에 물체의 운동량은 얼마인가? 우리 암산한 공성고 얼마야? 16. 그렇지. 처음 운동량 얼마였어요? 6 더하기 충격량 얼마 되는 거지요? 10. 그러면 2초 후에 운동량 얼마예요? 16kg m/s. 자, 질문 하나 남았습니다. 그럼 2초 후에 물체의 속도는 얼마가 됩니까? 2초 후의 속도. 이렇게 오래 걸리는 문제가 아닌데, 얘들아. 8이지요. 얘들아, 1초일 때 운동량이 16이잖아. 그럼 이 16은 질량 곱하기 속도로 나온 거잖아. 질량 얼마야? 2. 그럼 속도 얼마야? 8이요. 끝! 이해될까요? 그래서 2초의 속도는 8m/s이다 라고 이야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될까요, 얘들아? 다시 이 표 그대로 외우세요. 이 표 그대로 외우세요. 선생님 이 표 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우리가 아는 거 다 쓰는 거야. 5m 2초 동안 가했다. 써요. 5, 2. 그 다음 내가 아는 것도 뭐 있어? 질량. 그 다음 처음 속도 아는 거지요. 그럼 질량 어딨니? 질량 2. 질량 2. 처음 속도 3.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될까요? 자, 그럼 얘들아 5 곱하기 2가 얼마야? 어렵나요?
5, 그래. 그럼 얘들아, I도 델타 P도 P 마이너스 P0도 M 델타 V도 MV 마이너스 MV0도 전부 다 얼마다? 10. 그치. 10인 거야. 그러면 10은 MV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잖아. 그럼 MV가 얼마인 거야, 얘들아? 어렵지 않은데? 10은 MV 마이너스 2 곱하기 V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야. 그럼 V가 얼마야? 8. 아니면 2 곱하기 V가 얼마야, 얘들아? 16. 그럼 V 얼마야? 8.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얘들아. 아는 값 다 넣어주는 거야. 이해될까? 한 번 더 해보자. 자, 질량이 5kg인 물체가 오른쪽으로 2m/s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때 이 물체에 10N의 일정한 힘을 4초 동안 주었다. 4초 후 물체의 운동량은 얼마가 될까요? 계산하는 방법 다 똑같습니다. 50 나왔나요, 얘들아? 다시. 질량 나왔고 처음 속도 나왔잖아. 그럼 처음 운동량이 얼마인 거야? 5, 2, 10. 그 다음 힘 나왔고 시간 나왔잖아. 그럼 힘 곱하기 시간 충격량이자 운동량의 변화량이자 M 델타 V이자 MV 마이너스 MV 제로가 다 얼마인 거야? 그렇지, 40인 거야. 다시. 40은 미안해, 여기가 10이죠. 미안해요. 40은 네모 빼기 10이다. 네모가 얼마다? 50. 그래서 4초 후에 운동량 얼마다? 50kg 미터 퍼 세컨드 될까요? 그럼 다시 4초 후에 속도는 얼마가 되는 거야? 10 되겠지요. 질량이 5kg이니까 속도는 10m/s이다. 여기까지 해야 될까요? 됩니까, 얘들아? 안 됩니까? 자, 그러면 이번엔 바꿔서 질문할게요. 어떤 물체가 질량이 4kg인 물체가 오른쪽으로 2m/s로 운동을 하다가 벽에 부딪힌 후 반대 방향으로 1m/s로 튀어나왔다. 이때 이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은 얼마인지 구하십시오. 이제 빼줘야지. 벽에 붙으면 양만. 각자 계산하세요. 충격량은 얼마일까요? 얼마나, 얘들아? 사 나오면 안 돼, 얘들아. 4 나오면 안 돼. 4 나오면 방향 잘못 계산한 거야. 자, 볼게요. 마이너스 4도 안 돼. 플러스 4도 안 돼. 자, 봐봐. 운동량 방향 있는 물리량이랑 없는 물리량이에요. 얘들아, 이거 계산 문제 반드시 나오는데 지금 집중하셔서 보셔야 되는데. 자, 운동량 방향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운동량 방향은 어떤 물리량의 방향과 같다? 속도의 방향과 같다 그랬지. 그리고 방향은 무엇으로 나타내자 그랬지? 부호로 나타내자 그랬지. 이때까지는 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해봐. 왜냐면 방향이 같으니까 그냥 다 플러스라고 둔 거야. 근데 지금은 속도의 방향이 반대가 됐잖아. 운동 방향이 반대가 됐잖아. 그러면 운동량의 방향도 반대가 돼야 된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 처음 운동량 얼마예요? 8이지요. 맞습니까? 그럼 나중 운동량은 얼마예요? 4라고 이야기하면 아쉽지요, 얘들아. 뭐라고 붙여줘야 돼?
마이너스 4라고 붙여줘야 된다는 거야. 이해될까? 다시 얘들아. 지금 나 충격량 물어봤잖아. 그럼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인데 힘 줬니? 안 줬잖아. 시간 줬니? 안 줬잖아. 이걸로도 못 구한다는 거야. 그럼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이걸로 푸시라고요.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차음 운동량이잖아요. 맞니? 그럼 나중 운동량, 차음 운동량 다 아는 거잖아. 질량 나와 있고 속도 나와 있으니까 됩니까? 그럼 내 지금 처음 운동량을 내가 만약에 플러스 8로 뒀다면 나중 운동량은 얼마라고 이야기해줘야 된다고? 마이너스 4라고 이야기해줘야 된다고. 자, 그럼 계산해보면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4 빼기 처음 운동량 플러스 8이잖아. 마이너스 4 빼기 8 얼마야? 마이너스 12. 이게 충격량이자 운동량의 변화량인 거야. 이해됩니까?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마이너스는 어느 방향을 의미하지? 어느 방향이야? 왼쪽이잖아. 지금 우리가 플러스를 오른쪽 방향이라고 하고 마이너스를 왼쪽 방향이라고 한 거잖아. 그러면 이때 충격량의 방향이 어느 쪽 방향이라고? 왼쪽이라고. 힘의 방향 어느 쪽 방향이라고? 왼쪽이라고. 얘들아, 당연하잖아. 공이 날아가다가 구팡 하고 불이 쳤잖아. 공이 날아가다가 벽에 불이 쳤잖아요. 그럼 벽에 불이 치는 순간 공은 힘을 어디로 받아, 얘들아? 오른쪽으로 받니? 왼쪽으로 받니? 왼쪽으로 힘 받는다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충격량의 부호가 마이너스 나온다는 거야. 아, 근데 이럴 수 있어, 얘들아. 아니, 선생님, 저는 오른쪽을 마이너스라 둘 건데요. 왼쪽을 플러스라 둘 건데요. 그럴 수 있어, 얘들아. 꼭 오른쪽이 플러스여야 되는 건 아니야. 한 번 더 계산할게요. 자, 그러면 처음 운동량이 얼마인 거지? 마이너스 8. 나중 운동량이 얼마인 거지? 4인 거지. 그럼 플러스 4 빼기 마이너스 8이잖아.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야? 플러스 12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플러스 어느 방향이라고요? 왼쪽이라고요. 결과값은 똑같습니다.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얘들아? 이때도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충격량 받았다, 왼쪽으로 힘 받았다라고 똑같은 결과 나옵니다. 그래서 얘들아, 문제에서는 충격량이나 운동량이나 운동량의 변화량이나 처음 운동량이나 나중 운동량을 물어볼 때는 너가 어느 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잡을지 모르니까 크기를 구하여라. 이렇게 돼. 모든 문제는. 내가 계산을 했는데, 얘들아, 방금처럼 내가 계산을 했는데 마이너스 12가 나왔어. 근데 답에는 충격량의 크기가 12이다 라고 이야기해. 그럼 맞는 선지야, 틀린 선지야? 다시 얘들아, 충격량의 크기가 12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그럼 맞는 선지야, 틀린 선지야? 맞는 선지야, 얘들아. 충격량의 크기가 라고 하는 건 절대값이 라는 이야기인 거야. 그래서 항상 계산하고 나서 절대값 취하는 겁니다. 계산하고 나서 취하는 겁니다. 계산이 다 끝난 상태에서.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문제에서 너네랑 부호가 반대일 수 있다고. 근데 그거는 절대값을 구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절대값을 구했기 때문에. 이해될까요? 난이도 조금 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 조금 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질량이 10kg인 공이 오른쪽으로 4m/s로 운동을 하다가 벽에 부딪혀서 2m/s, 1m/s로 튕겨 나왔다. 이때 벽과 충돌한 시간은, 이때 공이 벽과 충돌한 시간은 0.1초이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공이 벽으로부터 받은 평균 힘, 즉 F를 구하시오. 평균 힘의 크기를 구하시오. 구하십시오. 얼마 나와요? 아무도 안 나왔어요? 얼마 나와요? 뭐라고? 5,
100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500원. 크기니까 500 나와야 돼요. 다시 얘들아. 평균임의 공식 어떻게 됐지? 평균임의 공식. 델타 T분의 I. 델타 T분의 I였지. I는 F 델타 T, F는 델타 T분의 I였어. 자, 그럼 나 지금 시간 알고 있어. 몇 초 걸렸어? 힘을 받은 시간? 0.1초 걸렸지. 그럼 충격량만 구하면 되는데 지금 충격량 모르니까 충격량 대신에 무엇을 찾자 그랬어? 운동량의 변화량. 얘들아 바로 나와야지. 충격량 물어보면 힘 곱하기 시간 또는 운동량의 변화량 바로 나와 주셔야 된단 말이야. 될까?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 다시 어떻게 구해? P 빼기 P 제로.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지. 자, 나중 운동량 얼마야? 10 빼기 처음 운동량 얼마야? 그렇죠. 마이너스 40이라고 해야지. 얘를 플러스 10이라고 했다면 얘는 마이너스 40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은 10 빼기 마이너스 40 되는 거지요. 그럼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가 되는 거고요? 50이 되는 거고요. 그럼 0.1분의 50 뉴턴 세컨드니까 평균 힘의 크기는 얼마구나? 500 뉴턴이구나. 이해될까요? 다시 얘들아 여기에서 한 번 더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내가 지금 아는 값을 MV 이렇게 알고 있잖아. 맞아? 그럼 넣어서 계산해 얘들아. 계산했더니 이 값이 얼마가 나왔냐면 50이 나왔어. 그럼 이 모든 값은 다 50이라는 거야. 이해될까? 자, 그리고 시간이 몇 초 나왔어? 0.1초. 그럼 힘은 몇 뉴턴이다? 500뉴턴이다. 이렇게 구한다는 거야 얘들아. 이 표 하나면 모든 계산 문제 다 풀립니다 얘들아. 여기에서는 어떤 방식이든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일식과 일식은 결국 같은 식이기 때문에. 될까요? 오케이. 아니? 문제 하나 더해요. 한 문제만 더 보자. 질량이 2kg의 물체가 오른쪽으로 5m/s로 운동을 합니다. 아, 2개 더 해야겠다. 5m/s로 운동합니다. 이때 이 물체의 힘 운동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힘을 다음과 같이 가합니다. 이때 2초 뒤의 물체의 속도를 구하여라. 2초 뒤에 속도를 구할 거야. 계산해. 답 안 나오는데 자꾸 펜 한 번 안 잡고 있으면 얘들아 너무 미워. 암산으로 나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암산으로 안 나오면 펜 잡으셔야죠. 펜 안 잡고 고개만 갸웃갸웃하면서 고민하는 척하면 죽여버릴 거야 얘들아. 계산해야 돼. 사실 암산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긴 합니다. 근데 익숙치 않아서 펜을 잡는 게 더 편할 겁니다. 근데 펜만 잡으면 또 안 돼. 풀어야 돼. 자 얘들아, 문제 나오면 항상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봐야 돼.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질량 나왔고요. 처음 속도 나왔잖아요. 그 다음 힘 시간 그래프 나왔잖아요. 그럼 질량과 처음 속도로 내가 찾을 수 있는 건 뭐야? 질량, 처음 속도 나왔으니까 뭐 찾을 수 있어? 질량 곱하기 속도 뭐야 얘들아? 그렇지, 운동량. 근데 처음 속도니까 처음 운동량 아는 거야. 0초일 때 운동량이 처음 운동량이 얼마였구나? 10. 이거 찾아줘야지. 그리고 시간에 따른 힘 그래프 나왔어. 그럼 시간에 따른 힘 그래프에서 우리 뭐 찾을 수 있다 그랬지? 그쵸, 충격량 그래프 아래 면적의 넓이와 같다 그랬지요. 그럼 이때 그래프 아래 면적의 넓이가 얼마야? 20이야. 아, 그럼 충격량이 20N/s구나. 그치? 자, 그럼 충격량 알고 처음 운동량 알아. 그럼 당연히 뭐 찾을 수 있겠니 얘들아? 충격량 알고 충격량 얼마라고 얘들아? 20?
처음 운동량 알아. 얼마래? 10. 그럼 뭐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제. P 나중 운동량 구할 수 있다는 거야. 20엔 네모 빼기 10입니다. 네모는 얼마입니까? 30 나와줘야지. 그럼 나중 운동량이 얼마구나. 3초일 때 운동량이 1초일 때 운동량이 얼마구나. 근데 4초 아니야? 미안해. 4초일 때 운동량 얼마구나. 30이구나. 그럼 4초일 때 속도도 구할 수 있잖아 얘들아. 4초일 때 속도 얼마야? 얘들아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잖아. 질량이 얼만데? 2. 그럼 속도가 얼만데? 15m/s. 얘들아 지금까지 푼 문제들 암산으로 다 됐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지금까지 푼 문제들 암산으로 다 됐다 하시는 친구들은 어떻게 푸실 수 있냐면, 자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이 20이지요. 그 다음 질량이 얼마입니까? 2kg입니다. 그럼 속도 변화량이 얼마입니까? 10입니다. 됩니까? 그럼 처음 속도가 5지요.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15이다. 바로 나오시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지금까지 푼 문제 암산 안 됐다. 답 바로바로 안 나왔다. 그럼 순차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얘들아. 몇 초 차이 안 나. 1분도 차이 안 나. 적어야 돼. 얘들아 자꾸 통합과학에서 물리 파트 어려워요 라고 하는데, 우리 지금 오늘 계산한 거 뭐밖에 없냐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밖에 안 했습니다. 4층연산 산수했습니다. 그쵸? 우리 4층연산 산수는 다 할 줄 알잖아. 오늘 한 수학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였냐면 사다리꼴의 면적 구하기 정도입니다. 사다리꼴의 면적 구하기.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얘들아. 여러분 자꾸 시도하셔야 돼요. 자꾸 계산해 보셔야 돼요. 문제 풀어 보셔야 되고 적용해 보셔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당연히 늘지 않습니다. 안 하고 물리는 저 어려워요, 못하겠어요, 못 풀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수업 끝나고 항상 영상 올라가니까 만일 오늘 수업 내용 이해 못했다면 선생님 예제 풀어준 거 다시 한 번 더 영상 보면서 여러분 집에서 적어 보셔야 됩니다.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이해될까요? 그리고 나서 과제 문제 푸세요. 될까 얘들아? 자 여기까지 이러한 유형들의 계산 문제가 나올 거야 얘들아. 계산 문제는 이러한 유형들의 계산 문제가 나올 거야.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182페이지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에서 하나 더 볼 건데 얘들아, 두 번째 그림입니다. 두 번째 그림에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 그림 보시면요. 관계 그림 보시면요. 첫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질량이 2kg인 물체가 오른쪽으로 6m/s로 운동하고 있었다. 이때 오른쪽으로 힘을 3N을 2초 동안 가했을 때 잠시 뒤에, 즉 2초 뒤에 속력 V2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어. 얘들아 이거 우리 계속 하던 문제입니다. 빨리 답해 주십시오. 2초의 속도 구하셔야 됩니다. 얼마야? 답은 못 나왔어도 얘들아 뭐 구할 수 있어야 돼? 6. 뭐가 6인데? 그렇지. 충격량 6 나와야지. 운동량의 변화량 6 나와야지. 또 뭐 나와야 돼? 뭐가 10인데 얘들아? 무슨 운동량? 처음 운동량. 처음 운동량 나왔고 충격량 나왔어. 운동량의 변화량 나왔어. 뭐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나중 운동량 P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얼마야? 18. 될까 얘들아? 여기다 그대로 넣은 거잖아. P는 P0 플러스 델타 P 또는 I 들어간 거잖아. 아니면 여기에 넣어도 되는 거잖아. 지금 I가 6이고요. 그럼 델타 P도 F 델타 T로 M 델타 V도 전부 다 6이잖아요. 내가 나중 운동량은 모르겠고요. 처음 운동량이 12입니다. 그러면 6은 네모 빼기 12이다 라고 하는 거야. 네모가 얼마이다? 18이다 라고 이야기해줘야지. 됩니까? 그러면 이때 나중 운동량이 18이면 속도는 얼마가 되겠어요? 구여야겠지요 얘들아.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요. 될까요? 또는 얘들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암산 되시는 분들은 여기서 바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6은 질량 2 곱하기 네모. 네모가 얼마야? 6은 2 곱하기 네모 얼마야 얘들아? 3. 그럼 속도의 변화량이 3이니까 나중 속도는 6 더하기 3 9이다.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될까요? 자, 한 번 더 볼까요 얘들아? 이번에도 똑같이 질량이 2kg의 물체가 오른쪽으로 6m/s로 운동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물체에게 왼쪽으로 3N의 일정한 힘을 2초 동안 가했대. 그럼 이때 3초 후에 물체의 속도 V2는 얼마인가 라고 구하래. 구해볼까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운동하는데 왼쪽으로 힘을 줬다는 거야. 방향만 달라진 거야 얘들아. 방향만. 지금 저 3V라고 적으신 거 3N. 3N의 힘을 2초 동안 가했다. 아, 얘 6이네. 미안. 아, 미안. 너는 책에도 있어. 미안. 2분의 3 나오더라고. 아니야, 0 나와야 돼. 뭐 네. 배워야 되죠? 자, 2초 후의 속도. 2초 후의 운동량이랑 2초 후의 속도. 중간 계산 과정에서 막 분수 나와가지고. 분수 안 나와. 아니, 그 아까 3으로 했어. 3으로 해도 분수 안 나와. 그래요? 계산 잘못한 거야. 속도 얼마나 얘들아? 나오신 분 없습니까? 없습니까? 얘들아 바뀐 거 뭐만 바뀌었지 지금? 힘의 방향만 바뀌었지. 방향은 무엇으로 나타낸다 그랬어?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여기 방향만 바꿔주면 돼. 6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해주면 돼? 마이너스 6은 네모 빼기 12이다. 그대로인 거야 얘들아. 다시 지금 충격량이 왼쪽으로 6Nm/s인 거야. 될까? 처음 운동량은 오른쪽이니까 P0는 플러스 12kg/m인 거야. 그럼 다시 얘들아 마이너스 6은 네모 빼기 10이잖아. 네모 얼마야? 그치? 그러면 몇 초냐? 2초일 때 운동량 P는 6kg/m인 거야. 그리고 다시 2초일 때 속도는 얼마야? 3m/s. 질량 나누면 바로 속도 나와야지 얘들아. 그치?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질량 나누면 속도 나와야지. 될까요 얘들아? 계산 문제 아주 힘들어 하시면 안 돼 얘들아. 계속 이거 안에서 돌고 도는 거예요. 계속 이 안에서 돌고 도는 거예요. 될까요? 안 되셨는데요. 자 얘들아 뒤로 넘어오실게요. 뒤로 넘어오셔서 180 오른쪽 페이지 183페이지 계속 볼 거야. 자 이젠 다시 개념 문제인데요. 봐봐. 선생님이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차의 질량과 선생님의 질량을 합쳐서 100kg이야. 그 다음 속도가 2m/s야. 근데 선생님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고장 난 거야. 선생님 자동차 브레이크 고장 났어. 자, 그래서 선택지가 두 군데가 있어. 내가 A에다가 차를 박을지 B에다가 차를 박을지 여러분이 결정을 해줘야 돼. A는 개딱딱한 아스팔트 벽으로 이루어져 있어. B는 폭신한
핫베드로 이루어져 있어. 에어펌프로 이루어져 있어. 얘들아, 그럼 선생님은 차를 A에다 갖다 박아야 돼? B에다 갖다 박아야 돼? 너네 졸라 너무한다. 정말 A라고 생각해? 너네도 뒤에 타 있어, 얘들아. A에다 갖다 해야 돼? B에다 갖다 박아야 돼? 얘들아, 어디에 박아야지 살까? C 뭐야? C. 다시 얘들아, A랑 B 중에 어디에 박아야지 살겠어? 생각해보세요. B에 박아야지 살겠지. 다시 한 번 더 가볼게요. 내가 자동차를 타고 질량이 100kg, 물체가 2m/s로 운동하고 있어. 그럼 이때 운동량 얼마야? 운동량 얼마야, 얘들아? 200. 얘들아, 이 정도 계산 같이 빠르게 해주자. 200kg m/s야. 그럼 나는 A의 차를 박든 B의 차를 박든 어쨌든 속도가 얼마가 될 거니? 0. 멈출 거잖아. 속도가 0이 될 거잖아.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A의 차를 박은 뒤에 운동량 얼마 돼? A의 차를 박은 뒤에 운동량 0 될 거지. B의 차를 박은 뒤에도 운동량 얼마가 될 거야? 0이 될 거야. 그럼 다시 질문합니다. A의 차를 박았을 때 운동량의 변화량 얼마입니까? 다시 얘들아. A에 박기 전에 200이었지. 박은 후에 0이지.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 얼마야? 200. 다시 B에 박기 전에 200이었지. B에 박은 후에 0이 되었지. 운동량의 변화량 얼마야? 200. 그럼 다시 얘들아. A의 차를 박는 과정 동안의 충격량이 얼마야? 200. B의 차를 박는 동안 충격량이 얼마야? 200이라는 거야. 그런데 얘들아, 충격량은 A에 박든 B에 박든 똑같잖아. 근데 A에 박으면 어떻게 돼? 죽어. B에 박으면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그러면 나의 생사를 결정하는 것은, 나의 죽음을 결정하는 것은 충격량이 맞아, 아니야? 아니라는 거야. 충격량이 똑같지만 A에 박으면 죽고 B에 박으면 안 죽는다는 거야. 이해될까? 그럼 왜 그러냐면 얘들아, B에 박으면 포옥신하잖아. 내가 똑같은 충격량 200을 받을 거야.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인데 봐봐 얘들아, 충격량 똑같이 200을 받는단 말이야. 그런데 A에 박을 때는 1초 만에 박는 거야. B에 박을 때는 포옥신하니까 2초 만에 박는 거야. 이해됩니까? 다시 그럼 A에 박을 때는 힘을 몇 뉴턴 받은 거야, 얘들아? 1초 동안 200 받은 거야. 그러면 B에 박을 때는 힘을 몇 뉴턴 받은 거야? 1초 동안 얼마 받은 거야, 얘들아? 100을 받은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내가 죽고 안 죽고를 결정하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충격량이었어? 평균 힘이었어? 다시 한 번 더 충격량에 의해서 생사가 결정되었니? 힘에 의해서 생사가 결정되었니? 힘에 의해서 생사가 결정된다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얘들아, 진우의 손가락을 나는 오늘부터 1뉴턴으로 누를 거야. 얘들아, 봐봐. 내가 1뉴턴으로 진우의 손가락을 누르면 100초 뒤에 나는 진우의 손가락에 무려 100뉴턴 세컨드의 충격량을 가한 거야. 200초 뒤에는 200뉴턴 세컨드의 충격량을 가한 거야. 근데 이때 진우 손가락 부러질까 안 부러질까? 안 부러져. 내가 1뉴턴을 100초, 200초, 300초, 400초 줘도 충격량이 아무리 커져도 이때 진우의 손가락은 부러지지 않아. 근데 내가 갑자기 그냥 진우의 손가락이 너무 꼴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200뉴턴을 1초 만에 빡빡 하고 줬어. 그럼 얘들아, 여전히 충격량은 200뉴턴 세컨드지. 그럼 200뉴턴을 1초 만에 빡빡 하고 줬을 때 부러져 안 부러져? 부러져. 그래서 얘들아, 다시 한 번 더. 부러지는지 안 부러지는지, 죽는지 안 죽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충격량이야, 힘이야? 힘이야. 얘들아, 한순간에 얼마나 큰 힘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때 부서지는지 안 부서지는지, 죽는지 안 죽는지,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다시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이를 다시 확인하는 실험 어떻게 되냐면, 동일한 두 달걀 A와 B를 같은 높이에서 자유낙하시킵니다. 그럼 같은 높이에서 자유낙하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에 속도가 어떨 거야, 얘들아? 같아요. 되겠습니까, 얘들아? 네, 다 했어요, 얘들아. 그럼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A의 속도가 V라고 하면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닿기 직전 말하는 거야. B의 속도도 V가 되겠지. 동일한 두 달걀이니까 질량도 똑같을 거야. 그럼 A의 운동량이 MV라고 하면 B의 운동량도 MV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당연히 멈추잖아. 운동량 얼마 됩니까? 0 되겠지요. B에 닿아도 당연히 멈출 거잖아. 운동량 얼마 됩니까? 0이 되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때 운동량의 변화량은 A와 B가 서로 어떻다고 얘들아? 같다고. 다시 그럼 충격량은 A와 B가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런데 A는 딱딱해.
B는 폭신하단 말이야. 그러면 힘을 받는 시간이 A는 어때요? 딱딱하니까 짧아요. B는 폭신하니까 시간이 어때요? 길어요. 그럼 다시 힘을 받는 시간 누가 더 길다고요? B가 더 길다고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이때 이 물체에 작용한 평균 힘의 크기는 힘의 크기 F는 델타 T분의 I인 거잖아. I가 똑같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시간이 길수록 평균 힘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왜? 다시 얘들아. I가 일정하잖아. 그럼 T가 커지면 F 어떻게 될까? 작아진다는 거야. 그럼 다시 얘들아, 이때 평균 힘의 크기는 A와 B 중에 누가 더 크구나? A가 더 크구나 라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딱딱하면 충돌 시간이 짧으면 평균 힘의 크기가 커져서 깨진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되겠습니까? 자,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 그러면 이때 A와 B가 충돌하는 동안 힘, 시간 그래프를 그렸어. 힘, 시간 그래프를 그렸어. 그랬더니 이와 같이 그래프가 나타난 거야. 얘들아, A 그래프는 파란색일까 노란색일까 폰 나와라! A 그래프는 파란색일까 노란색일까? 파란색이야. A는 시간이 짧아요. B는 시간이 길어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럼 다시 이때 그래프 아래 면적의 넓이를 각각 SA, SB라고 하겠습니다. 면적의 넓이는요, 얘들아? 같아요. 면적의 넓이가 곧 무엇을 의미하니까? 충격량을 의미하니까 SA랑 SB는 서로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때 시간은 누가 더 짧아요? A가 더 짧아요. 그럼 평균이면 누가 더 커요? A가 더 커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될까요? 그래서 얘들아, 안전장치는 다시 한 번 더 안전장치의 목적은 충격량을 작게 해야 돼? 평균 힘을 작게 해야 돼? 평균 힘을 작게 해야 돼. 안전장치는 이런 거야. 야, 이미 니는 사고가 나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야. 나는 끙 하고 부딪혀가지고 운동하다가 정지 상태에 도달할 거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끙 하고 부딪힐 때 끙 하고 부딪히는 시간을 길게 해야 된다고? 짧게 해야 된다고? 길게 해야 된다고. 내가 딱딱한 벽에 부딪히느냐 폭신한 벽에 부딪히느냐에 따라 충격량이 변하는 게 아니잖아. 어차피 충격량, 즉 운동량의 변화량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폭신하면 충돌 시간이 길어지면 평균 힘의 크기가 작아져서 이때 부서지지 않는다, 다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보겠습니다. 안전장치의 원리는 충돌이 일어났을 때 힘이 작용할 시간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길게 해준다. 그래서 사람이 받는 힘의 크기가 어떻게 돼야 된다? 작아져야 된다.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힘의 크기가 작아져야 됩니다. 이때 얘들아 평균 힘 대신에 어떤 말도 쓰기도 하냐면 충격력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표현이야. 평균 힘, 충격력, F 전부 다 같은 표현입니다. 델타 T분의 I로 구합니다. 될까요? 자, 그래서 예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수단에서 이용하는 예시입니다. 에어백, 얘들아 차 사고가 나잖아. 차 사고가 나면 어쨌든 달리던 내 몸이 끼익 하고 멈춘단 말이야. 그럼 이때 멈추는 동안에 운동량의 변화량을 정해져 버린 상황이란 말이야. 그럼 최대한 딱딱한 데 부딪혀야 돼? 폭신한 데 부딪혀야 돼? 폭신한데. 그래서 에어백이 팡 하고 터지면 폭신하다는 거야. 충돌 시간 길어지고 평균이면 작아진다는 거야. 자, 그리고 자동차 앞에 범퍼, 뒤에 범퍼 있단 말이야, 얘들아. 그럼 범퍼는 딱딱해야 돼? 잘 찌그러져야 돼? 잘 찌그러져야 돼. 얘들아, 범퍼는 원래 찌그러지라고 만든 거야. 범퍼는 찌그러지라고 만든 거야. 범퍼를 이렇게 딱딱하게 만들어서 범퍼가 안 찌그러지면 깡 하고 부딪히는 순간 충돌을 모두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엄마 차 또는 아빠 차 앞에 있는 범퍼를 발로 까. 얘들아, 운동화 신고 발로 까. 그럼 그거 찌그러져. 그래서 엄마는 아빠가 뭐하니? 라고 물어보면 오늘 물리 복습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주면 된다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범퍼는 원래 찌그러지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자전거의 안장입니다. 자전거 안장 안에 스프링 들어있잖아, 얘들아. 스프링 들어있으면 띠용 한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충돌 시간 어떻게 해준다? 길게 해준다. 전부 다 충돌 시간 길게 해준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 다음 운동 경기입니다.
자, 운동 경기 할 때 뭐 태권도도 그렇고 권투도 그렇고 헬멧 쓰잖아. 얘들아, 그럼 이 헬멧은 내부가 스펀지로 이루어져 있지. 폭신하다는 거야. 충돌 시간 길다는 거야. 평균이 작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얘들아, 우리가 멀리 뛰기나 제자리 뛰기나 계단 뛰기 다 마찬가지야. 오늘 집에 가면서 실험을 한번 해봅니다. 계단에서 한두 칸으로는 잘 안 느껴져. 한 5칸 정도 올라가서 얘들아, 집에 가는 길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5칸을 땅 하고 뛰어내려. 근데 얘들아, 뛰어내리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무릎을 어떻게 해? 구부려. 얘들아, 이거 살려고 그러는 거야. 무릎이 구부러지면서 충돌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야. 구불하면서 충돌 시간 늘려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들아, 2번 실험을 합니다. 한 번은 무릎을 구부리면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2번째는 뭘 해야 돼? 무릎을 펴고 뛰어내립니다. 그러면 얘들아, 이때 충돌 시간이 어떻게 된다? 짧아지면서 평균임의 크기 어떻게 된다? 커진다. 부러지더라 라는 거야. 얘들아, 똑같이 5칸 아래서 5칸 위에서 뛰어내려 봅니다. 그럼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은 똑같은데 무릎을 구부리면 충돌 시간 길어지게 돼서 평균임 작아진다고. 근데 무릎을 안 구부리면 충돌 시간 짧아서 평균이 커지고 그때 부러진다고. 얘들 안 외워지면 오늘 집에 가는 길에 5칸 2번 뛰어내리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야구 선수입니다. 야구 선수의 포수는 공을 잡잖아. 얘들아, 공을 잡을 때 일단 야구 선수 못 껴요? 글러브 껴요. 폭신합니다. 충돌 시간 늘려줍니다. 근데 더 안 아프려면 얘들아, 손을 뒤로 빼면서 받아야 돼. 여기서 얘들아, 손을 뒤로 빼면서 받는다는 게 피구처럼 피한다는 게 아니야. 잡아야 되잖아. 잡는데 얘를 조금씩 나눠서 잡는다는 거야. 그럼 충돌 시간이 길어져서 나누어서 받기 때문에 덜 아프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것들은 전부 다 폭신하게 놀이매트 만든다, 또는 그 모서리 방지턱도 마찬가지로 폭신하게 만든다. 그 다음 우리 뽁뽁이라고 하죠. 에어캡입니다. 에어캡 안에는 말 그대로 에어캡, 공기가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야. 그럼 누르면 복 한단 말이야. 그래서 바로 유리에 쨍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에어캡이 충돌 시간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안전장치를 전부 다 원리가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평균임을 작게 한다인 거야. 근데 얘랑 비교가 되는 게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테니스를 치거나 배드민턴을 치거나 야구를 칠 때 공을 짧게 쳐야 돼, 길게 쳐야 돼? 멀리 치려면 길게 쳐야 된단 말이야. 이때는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얘들아, 다시, 내가 야구 선수, 축구 선수 전부 다 똑같아. 공을 칠 때는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 내가 힘이 크면 클수록, 시간이 길면 길수록 충격량이 커질 거고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진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길게 한다라는 조건이 2번 나와. 시간을 길게 한다는 조건이 2번 나오는데, 하나는 방금 이야기한 안전장치입니다. 그럼 이때는 뭐가 정해져 있는 상황이야. 얘들아,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야. 내가 끼쿵쾅 하고 멈출 거란 말이야. 그럼 그때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정해져 있어. 그런데 내가 야구, 테니스, 배드민턴을 칠 때는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 정해져 있어? 그렇지 않잖아. 힘이 크면 클수록, 시간이 길면 길수록 충격량이 커진다는 거야. 2개는 다른 상황이고 원리가 달라. 2개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둘 다 시간을 길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마. 안전장치는 시간을 길게 해서 평균임을 작게 하는 거고, 스포츠 경기에서 오래 밀어주는 건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량을 크게 해서 더 멀리 날려준다. 운동량의 변화량을 크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까요? 오케이. 얘들아, 오늘 그거 심화 내용인 운동량 보존까지는 못 다뤘거든요. 근데 대부분 문제는 다뤄서 학교에서 저희가 다뤄가지고 운동량 보존 다음 시간에 쌤 추가로 설명할게요. 근데 운동량 보존 없이도 다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숙제는 다 하겠습니다. 195페이지까지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제 시험 대상자들 다음 시간 마찬가지로 6시 반까지 등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